다음 내용 당선인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당선인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싹 뜯어고치는 게 정치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싹 뜯어고치는 게 정치 개혁이다. 저 얘기만 놓고 보면 현근택 변호사님. 네.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좀 불만을 가질 수도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인원도 줄이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석 비서관을 전면 폐지하겠다. 뭐 전면 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한을 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각각 예. 장관 위주로 가겠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위치가 좀 위치 자체가 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멀어져 있다. 그 생각은 뭐 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권한도 줄이고 위치도 옮기겠고 그다음에 뭐 역할도 좀 내려놓겠다라는 거라서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또 결국은 정치의 문제인데 그럼 지금 논란이 가장 많은 게 이렇게 뭐 급하게 할 일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장관보다는 이제 수석들 위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다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당선 입장에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수석이 차관급 인사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장관과 동등하다거나 그 위에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당선인의 생각은 그 수석을 없애거나 권한을 쏙 빼서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글쎄요. 정치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현충원에 들러서 부모님 모욕에 참배를 하고 달성군 사저로 이동한다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8시 반에요. 8시 반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공지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던 것이 기억하실 텐데 2017년도에요.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짧게 얘기했던 그 이후로 오늘이 처음이 됩니다. 벌써 그게 한 4년 8개월, 9개월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라면 8시 30분에 저 문을 통해 나와서 메시지를 한번 내고요.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한 이후에 달성에 있는 사저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한 번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글쎄요, 윤영걸 대표님 2번의 메시지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달성에 가서 하는 건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정권이나 대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것 같은 건 저 자리란 말이에요. 좀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5년 만에 처음으로 육성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현직 대통령 있을 때 탄핵을 당해가지고 구속됐다가 이제 겨우 나오는데 여러 가지 또 그 지금 정권이 또 이양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시기도 미묘하고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서 피해의식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나를 가두고 했지만은 또 사면을 또 시켜준 또 그러니까 양쪽 다 복잡하니까 저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서 5월 10일 날 취임식에 참석할지 또 굉장히 또 그것도 관심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또 윤 당선인이 지금 지방 순회 한번 한다잖아요. 감사 인사로. 그때 달서군에 가서 또 인사를 하면 또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지금 달서군에 있는 주민들은 또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집안에 누나가 결혼이 굉장히 불행하게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고향에 들어온 마음 뭐 그런 마음으로 좀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가족같이 보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픈 그런 심사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할지 칩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 제2막은 좀 더 국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본인도 좀 더 좀 행복한
후반이 예. 됐으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오늘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아마 그 메시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었을 것 같아요. 김지섭 위원님, 당선인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좀 볼게요.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보수층으로부터 저 문제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집어넣은 게 후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후보자 시절에 지금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공직자 신분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사였고 말하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수사 대상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예.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선인의 입장이었는데 어떤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감과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역할 간의 충돌이 분명히 이 당선인께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이 앞서서 예를 들면 뭐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정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에 맞춰서 권력에 맞서 수사를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사실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공직자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저도 당선인의 메시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당선인의 메시지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인이 통합이라든지 이런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예.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좀 상처를 받았고 예. 국민들은 또 국민대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화합의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나왔네요. 박 전 대통령이. 예. 현장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네네네. 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구 사저에만 계실 건가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와서 아주 짧게 기자 질의응답에 하나 받았어요. 좀 예상과 달리 어떤 메시지는 안 내고 건강 상태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했고 바로 승용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한 이후에 달성 사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일단 박 교수님, 표정은 일단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뭐 유심히 봤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 자체,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난 5년 전에 대한민국의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대고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당시에 그 분노가 있었고 또 세월은 또 흘러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이 또 권력이 교체가 되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 내는 거 아니냐. 매번 추측 선거나 많았죠. 뭐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 얘기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특별하게 입장을 낸 적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결국은 앞으로도 저는 이런 건강과 관련된 거라든지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소위 말하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인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예.
그다음에 국론이 갈라지고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본인이 이제는 좀 내려놓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네, 그게 또 우리나라 정치에 저는 또 맞다고 봅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기자들이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옆을 이렇게 쳐다보죠. 유영하 변호사를. 이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는 의미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차에 탔어요. 현근택 변호사께서 네. 보시기에는 글쎄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촛불로 해가지고 탄핵돼서 정권이 왔고 사면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년의 과정을. 글쎄요, 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예. 이제 5년 만에 인사드린다는 얘기도 저도 좀 의미 있게 봤는데요. 아마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 재임 기간 전에 물론 구속됐거든요. 구속되긴 했지만 뭐 지금 수사하던 당사자가 또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을 때 그게 어떤 나올 파급 효과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앞으로 남은 삶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편안한 본인 삶을 살겠다 있는데 저는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은 안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찾아가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전직 예.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찾아뵙는 게 맞죠. 근데 찾아갔을 때 과연 받아줄지. 뭐 찾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취임식 전에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취임식 전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제 초청하는 형식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또 그걸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초청을 받아서 만나면 취임식장에도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취임식장에 참석한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은 다 참석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예. 그걸 풀어가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당선인 고민일 때 어쨌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가고 일단 뭐 당장 안 만난다 그러면 두세 번이나 찾아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일단 취임식에 와주십시오. 이런 형식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눈녹듯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에 참석 여부가 일단은 이제 사저로 갔을 때 당선인을 만나느냐 거기서 이제 공식으로 당선인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 좀 그게 전제가 돼야 취임식에 참석 여부도 한번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영걸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앙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위치가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위치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거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이제 좀 다 지난 거 아닌가. 네. 이제 지나간 거 아닌가. 이제 뭐 그 앙금을 더 따져서 뭐 하겠어요.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 좀 더 손을 더 좀 내밀어야 된다고 봐요. 네, 좀 더 내밀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잘 하도록 제가 좀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꼭 그 취임식에 꼭 초청하고 찾아뵙고 예. 과거에 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거의 탄핵되다시피 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에는 있던 대통령들 다 모이거든요. 미국은 웬만한 국가적인 행사는 대통령 대여섯 명 다 모여요. 그럴 정도로 이 손을 잡는 모습, 국민 통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좀 사면 좀 돼서 이게 나라가 대통령 되면은 다 감옥 갔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물론 뭐 잘못을 뭐 우리가 그 용서하자 이건 또 별 처벌은 뭐 별개로. 대통령들 예. 받아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가적인 과제가 통합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사도 통합 얘기만 저는 한 90%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다른 얘기 필요 없이 통합 하나 되자. 이제 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제왕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벗어나겠다. 이거 취지는 저는 좋게 봐요. 예. 제왕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편가르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불행한 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윤 당선인이 먼저 좀 손을 좀 적극적으로 내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 손을 잡는 모습, 예. 그래서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또 하나 또 관심이 가는 게 박찬원 교수님. 만약에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신분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 한국 정치사에서 좀 의미 있는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12년 대선에서 치열한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도 안 돼서 탈핵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경쟁자는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본인이
탄핵되고 감옥 간 게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은 아니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에 걸친 애증 그 대결과 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서 떠난 자리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럼 참 저도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예.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할 것 같고 예. 그렇지만 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건강에 대한 얘기 또 나라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다면 예. 또 그것도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가 이제 그 2012년에 그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근데 그게 또 한 번 역사의 페이지로 지나가면 예.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요. 당선인이 민생 탐방으로 지방에 갈 예정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기간에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잘 실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대구 자택 사저로 갑니다. 지금 당선인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만나려는 의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지방을 이제 쭉 가면서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 갔을 때 혹시 만나는 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지섭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또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당선인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게 또 정치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민생 탐방 중에 이제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을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다고 하면 메시지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사면이 돼서 그 뭐 사저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그 탄핵을 시작으로 사실 보수 진영이 굉장히 질이 멸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 우리가 정권도 계속 바뀌었고 겨우 이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한 상황이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탄핵의 강이라고 하죠. 이 예.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지금 당대표 역시도 대구에 가서 우리 보수 심장이라고 부르는 대구에 가서 탄핵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대구에 계신 당원들께도 호소를 하면서 어떤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탈바꿈을 끊임없이 우리가 시도를 해왔거든요. 자칫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상당 부분 진척하는 상황, 근데 국민들께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예.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당선인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실망 국민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양측을 잘 어울리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당선인 신분에서 예우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 변호사님 하나 더 네. 여쭤볼게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서 MB 사면 문제가 하나의 또 의제가 돼 있는 거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론 지금 인사 문제로 다퉜다 그러지만 그 전에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사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예. 사면 문제고 또 권성동 의원이 뭐 김경수 지사와 100%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틀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또 여론조사도 보면 반대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좀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만한 동의는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면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취임하고 또 바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국정과제라든지 뭐 통합이라든지 얘기하겠지만
그 지금 여론이 많이 어찌 보면 부정적인 많은 상태에서 그걸 감수하겠는가? 왜냐하면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마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의례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당선인이 이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저는 뭐 다닐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닐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대구 경북에 갔는데 또 안 만나면 좀 이상할 거예요. 계속 물어볼 테니까. 뭐 그런 상황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어쨌든 본인이 시기를 고려해서 사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보는 기류가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과연 그 어떤 범죄였냐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이 뭘 가져간 게 아닌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회사 가금을 횡령했거나 아니면 그 어떤 자기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기업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예. 그런 게 좀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 여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도 아마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에 긍정적인 여론이 좀 높았던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의 대국민 뭐 메시지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메시지는 아니었고 두 번 정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조금 받는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달성사저에 가면은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서울에서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일체 정치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그동안에 이제 치료해준 의료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박 전 대통령은 이동을 했습니다. 당선인 관련한 기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선인이 기자들을 찾아서 티타임을 잠깐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가벼운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네요.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선거 운동하던 습관이 남아서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할까 여기서? 어? 좋아요. 뭐야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저 인터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유영걸 대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100번 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굉장히 자주 갔죠. 특히 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친하면서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기자실 폐쇄도 하고 그랬지만은 좋든 싫든 뭐 치고받고 하면서 언론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설명도 많이 하고 그때도 뭐 한미 FTA라든지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제주도 그 강정마을 그 해군 기지라든지 여러 문제 그런 문제 돌파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소통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통 참 안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안 했어요. 지지율이 이게 40% 이상 높다고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 편으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자기 편만 남아서 그런 거지 이거는 좋게 볼 게 아니고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포인트는 잘 잡았다고 봐요. 소통하겠다. 기자들하고 그 김치찌개도 구내식당에서 끓여서 하겠다. 자주 만나겠다. 자주 만나야죠. 미국 대통령 원래 이게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저런 얘기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 나 청와대 들어가면 그날로 왕이 될 것 같아. 나 안 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완강한 고집이라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죠. 아니 국방부로 갈 때까지 잠깐이라도 청와대 좀 있다가 가지. 뭐 저렇게 하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철저하게 저렇게 차단하는 거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청와대를 직접 했잖아요. 하면서 청와대 시스템이나 이걸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는 못 빠져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은 뭐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소통을 많이 한다. 가장 큰 우군은
국민이거든요. 예. 국민들의 협조를 얻으려면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언론인데 모든 거를 다 얘기하는 게 참 좋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하고 많이 싸우지만 수시로 일문일답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언론 소통이 아니거든요. 질문도 받아야죠. 질문도 받고 즉석 문답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대통령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예.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선인의 구성은 1층에 이제 프레스룸 놓고 3층에 본인 집무실이 있으면은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자들이 거기 앞에 서 있다가 대통령이 지나가면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석으로 답변하고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자들은 그걸 전달해 주고 그러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돼야 되겠죠. 지금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통이동에서 집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이동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그런 벙커는 어느 벙커를 쓸 것이냐.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있고 국방부에 있고 합참에 있고. 또 이러다 보면은 출퇴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출퇴근 그 시간에 다른 시민들도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국방부로 이전 때는 평일에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국방부 옆에 옛날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일단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다가 도로로 빠져나간다. 그래가지고 교통 통제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전이 불발될 때는 통이동의 경호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방탄유리도 설치하고 다른 시설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서초 자택에서 집무실, 통이동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재섭 위원, 현재까지는 예상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글쎄요. 그러면 전 정권보다는 좀 다른 그림들, 영상들을 저희가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사실 다 임시거처 형태가 될 테니까 우리가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저렇게 좀 동선이 좀 다소 복잡한 양상들을 저는 불가피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선인이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5월 10일에는 무조건 청와대가 개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배수진을 쳐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 당선인의 직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도 공백이 절대는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이런 장소들을 좀 나눠서 이 3개의 어떤 분산된 형태로 지금 이 업무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계속 걱정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금 국방부 청사로 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우려를 우리가 의식을 안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국방부 지금 용산청사에 잘 들어가는 그 과도기로서 저렇게 지금 3개의 그 어떤 거점을 통해서 이 업무를 좀 진행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초반에는 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업무 상태를 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안보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어떤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유사시에도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유사를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공백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잠시 전에 이제 삼성병원을 출발을 해서 현충원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충원에 거의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충원에는 이제 뭐 부친, 모친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현충원에 들러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영상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 상황은 계속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선인이 시내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당선인 차량이 이제 광화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차량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선인 측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안도.